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국이 금을 산다. 이 한 줄짜리 뉴스, 그 이면에 있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이 달러 대신 금을 사는 그런 자산 교체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지정학과 경제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뉴스를 보면 중국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국 경제 안에서는 돈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요, 신문 일면에 나오는 그런 간단한 헤드라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중국 내부의 아주 깊숙한 유동성 문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미국의 장기 전략과 다가올 AI 경제 시대의 금융 시스템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퍼즐을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309톤. 이게 2026년 2월 기준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금의 양이에요. 놀라운 건 이게 무려 1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린 결과라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중국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러 시스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하고도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금 보유량은 16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미국 국채 보유량은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이 드디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자산 이동의 이면에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금과 미국 국채는요, 근본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금은 외부의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최고의 방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국가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험 같은 거죠. 반면에 미국 국채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달러 시스템 안에서 금융기관들이 서로 담보로 맡기고 이걸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쉽게 현금으로 바꿔서 경제 전체에 피를 돌게 만드는 살아 숨쉬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은 금고에 넣어두는 보험 증서일 뿐이지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수혈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국의 선택은 결국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트레이드오프인 거죠. 외부의 지정학적 압박, 특히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잘 도는 돈, 즉 유동성의 흐름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거대한 중국 경제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중국은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중앙은행 시켜서 위안화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동성이 마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중국의 진짜 문제는 돈의 총량이 아니에요. 돈이 흘러야 할 길, 바로 그 혈관이 먹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이 높은 막대, 이게 중국의 총 통화량 M2입니다. 시중에 풀린 현금과 예금을 다 합친 돈의 양인데 349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면서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돈의 총량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신규 대출 증가세인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은 창고에 넘쳐나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댐에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수도관이 꽉 막혀서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돈이 고여서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흘러 들어가야 할 곳곳이 지금 꽉 막혀 있어요.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죠. 가계자산의 핵심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방염이 모기지 대출도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안 사니 소비 심리가 살아나겠습니까? 민간 소비 회복세는 아주 약합니다. 심지어 세계의 공장이라는 제조업조차 물건을 만들어도 제값을 못 받는 디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앙은행이 아무리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도 파이프 곳곳이 녹슬거 막혀버린 구조적 동맥경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중국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가게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경제 전체를 순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살아서 도는 돈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위안화라는 화폐의 본질에 있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국내에서는 국가의 힘으로 강제로 쓰이게 하는 통제 화폐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달러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이 아니라는 거죠. 달러라는 귀한 수혈팩을 스스로 줄이고 그 자리를 위안화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 위안화는 실물 경제라는 메마른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면서 결국 중국 경제는 안쪽부터 바싹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야를 훨씬 더 넓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국 내부의 문제는 사실 더 거대한 외부의 압박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다음 시대의 패권을 건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 전쟁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향해서 그냥 말로만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세와 무역 압박은 기본이고 공급망 재편, 에너지 동맥 차단, 핵심 기술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레일 재설계까지 중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5개의 동맥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5대 동맥을 동시에 틀어 막아서 시스템 전체를 고립시키고 서서히 약화시키려는 전방위적인 시스템 전쟁인 겁니다. 이 시스템 전쟁이 얼마나 정교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그냥 그 지역의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 두 나라는 중국에게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값싼 원유를 공급해주는 외부의 생명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독립정유사인 이른바 티팟 정유사들과 이 원유를 몰래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을 제재함으로써 중국 산업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동맥을 아주 효과적으로 조이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미국이 평시에 구사하는 질식전, 즉 strangulation strategy라고 부릅니다. 오늘 당장 전면전을 벌여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대방의 에너지, 제조, 기술, 수출 경쟁력의 기반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전략인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 중심의 글로벌 시스템을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싸고 위험한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평시의 기본 전략이 이렇게 서서히 목을 조르는 질식전이라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이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같은 심각한 물리적 오판을 저지를 경우 최고 지도부나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정밀 타격 옵션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서히 목을 조르다가 유사시에는 단번에 심장을 노릴 수도 있다는 아주 명확하면서도 섬뜩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패권 경쟁의 진짜 승부처, 그 핵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이라고 하면 GDP 규모나 공장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A2A 그리고 M2M 경제입니다.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기계 대 기계 경제.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통행료를 내고 공장 로봇이 알아서 부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즉 AI 에이전트, 로봇, 사물 인터넷 기기 같은 기계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계약하고 자원을 구매하고 결제와 정산을 완료하는 경제.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걸 넘어서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해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누가 거래했는지 신원 확인이 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호환도 되어야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기계들이 서로를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미래 경제의 금융 운영 체제, 즉 Financial OS의 필수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어떤 특정 코인이나
하나의 블록체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상호 운용되는 단일 규제 및 정산 스택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아래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익명성에 기반한 자유분방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정부가 신원을 보증하는 등록된 지갑을 통해 움직이는 규제 친화적인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중국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며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모델입니다. 물론 이런 모델은 내부를 통제하는 데는 아주 강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방성, 투명성, 상호 운용성을 생명처럼 요구하는 글로벌 기계경제의 표준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전 세계의 기업과 AI 에이전트들이 믿고 접속해야 할 글로벌 금융 OS가 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분석의 가장 날카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하드웨어, 즉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 경제 위에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즉 글로벌 신뢰의 규칙을 장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 차트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위안화나 유로, 엔화 같은 화폐들은 각국의 국내용 통화로 계속 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거래 최상위층은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레일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실상 디지털 달러가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진짜 승부처는 누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돈이 오가는 길인 결제 레일, 가치를 보증하는 담보 레일, 그리고 거래의 주체를 증명하는 신원 레일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금융 인프라를 손에 쥐는 자가 다음 시대의 운영체제, 즉 OS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금을 쌓으면서 과거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래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 OS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의 진짜 승부는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심장인 바로 이 결제 OS를 누가 손에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